나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풀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에는 시골에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쉴 수가 없다는 것. 농지를 샀다고 해도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고, 괜히 집을 지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대부분 포기하셨을 겁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건 고작 작은 농막 하나. 그것도 잠을 자거나 밥을 해 먹으면 불법이 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저 역시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땅인데도 눈치를 봐야 했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그 현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6평, 남짓한 좁은 공간만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약 10평, 즉 33제곱미터까지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합법적인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농지는 단순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내려가 쉴 수 있는 두 번째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심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쉼터를 지어도 이 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중과 같은 부담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별장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것도, 데크를 깔아 커피 한 잔 마시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고 집 밖으로 이어지는 데크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300평도 안 되는 작은 농지만 있어도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내려가 고기를 구워 먹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진짜 쉼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단순히 편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큰 땅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작은 땅이 더 인기입니다. 관리가 쉽고 부담이 적고 무엇보다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나만의 쉼터로 내려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 이게 우리가 꿈꾸던 진짜 여유로운 인생 아닙니까? 이제 작은 농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합법적인 쉼터가 들어서는 순간 그 땅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누구나 탐내는 세컨드 하우스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풀렸다는 것은 단순히 편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활용성입니다. 활용성이 늘어나면 가격은 반드시 오릅니다. 지금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은 농지의 거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큰 땅은 부담이 크고 팔기도 어렵지만 작은 땅은 접근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이 없습니다. 이제는 땅을 사놓고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직접 활용하면서 동시에 가치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농지 혹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작은 땅, 그건 더 이상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바뀌고 있는 땅들, 단순히 쉼터로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땅들, 심지어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땅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땅들이 어떻게 금 같은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가시죠.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농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셨을 겁니다. 집도 못 짓고 창고도 마음대로 못 짓고 오직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 그래서 한 번 사면 평생 묶여버리는 이른바 죽은 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절대 농지가 완전히 다른 자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수직 농장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날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힘들게 일해야 겨우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을 땅 위에 설치하고 그 안에서 작물을 키웁니다. 온도, 습도, 빛까지 모두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농사를 짓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제 땅의 질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올릴 수 있는지가 가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돌밭이든 척박한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위에 수직 농장 시설만 들어가면 기존 농지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땅들이 갑자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투리 농지라고 불리던 땅들, 도로 옆에 애매하게 남아 있거나 마을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땅들, 예전에는 농사 짓기도 애매하고 활용도도 낮아서 방치되던 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3헥타르 이하, 즉 약 9,000평 미만의 이런 자투리 농지들을 농업 규제에서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땅들은 대부분 위치가 좋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페를 지을 수도 있고 식당을 만들 수도 있고 물류 창고나 작은 사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농사만 가능했던 땅이 무엇이든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화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땅들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지만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모두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규제가 풀리고 정책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가장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도로 옆에 애매하게 남아있는 작은 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 땅이 규제에서 풀리면 무엇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자산을 보는 눈입니다. 남들이 쓸모없다고 말할 때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는 것. 그게 바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걱정을 하십니다. 좋다. 땅값이 오르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이 제도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땅을 팔지 않아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땅은 그대로 내 것입니다. 국가에 맡긴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땅이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시에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쉼터를 지어서 직접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금 플러스 임대 수익, 두 가지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유연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그냥 계속 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오르면 팔아서 돈을 벌고 안 오르면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런 구조는 다른 자산에서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떨어지면 끝입니다. 아파트는 세금과 유지비가 계속 부담됩니다. 하지만 농지는 다릅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없이 일하는 자산.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변화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대부분을 내야 한다면 그건 진짜 수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땅을 팔 때 최대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전략, 쉼터, 자투리 농지, 수직 농장, 농지연금,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땅값이 올랐습니다. 5억, 10억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보니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이럴 거면 왜 했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제도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8년 자경 감면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게임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치트키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최대 1억 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과세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준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그 수익을 거의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혜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시간이 핵심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8년 뒤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시작하면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가장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미루면 그만큼 기회도 밀려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건강이나 상황 때문에 그 기회를 아예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단순히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농지 관련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록입니다. 비료를 샀는지, 농약을 구입했는지,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실제로 수확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영수증 하나, 사진 한 장, 작은 기록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 조건입니다. 농지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농촌 체류형 쉼터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이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작물을 돌보고 사진을 남기고 기록을 쌓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즉, 겉으로는 여유로운 전원 생활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밀한 자산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퇴 이후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직장을 마무리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시기는 기회를 잡는 시기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최대의 세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농지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쉼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입니다. 둘째, 농지연금을 통해 매달 현금을 확보합니다. 셋째, 8년 자경을 통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설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타이밍과 결단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모두가 좋다고 말할 때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처럼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 가까운 시골을 한번 가보십시오. 작은 땅 하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아마도 그 작은 관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여유롭고 더 안정적이며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